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숙향전 오늘은 2회째 출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EBS에 나와 있는 숙향전 원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원본의 위아래, 원본은 한 2% 정도만 중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고소설 전공자들이 과연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나 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는 경험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화면 보면서 같이 보죠. 자, 숙향전 2회. 자, EBS에 나와 있는 숙향전의 원본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자, 보죠. 지난번에 어저께 바로 고소설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 한번 봤잖아요. 유시 3대록도 그렇고 숙향전도 그랬고 어떻게 됐죠? 반드시 중략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이질적인 상황을 반드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순간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낯설게 만드는, 그래서 그 독해력을 필요로 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EBS에 수록된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밋밋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은 이제 EBS에 나온 숙향전을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그 지문의 위아래에 뭐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2004년 6월 지문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요구하면 그대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EBS 숙향전 대목으로 바로 소설 읽어주는 남자가 될 거예요. 자, 소설 읽어주는 남자로서 소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알죠? 숙향전. 자, 모르는 사람은 어저께 올린 그 영상을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천상계의 숙향이가, 또 이선희가 어떻게 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고난을 겪고 숱한 시련 속에서 만남의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 그리고 천상으로 다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숙향전의 천상계와 지상계 이원적 대립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자, EBS는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얼마든지 낯선 대목이 나올 수 있다, 그죠? 하루는 이선이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나는 꿈에 요지를 다녀왔지만, 요지는 초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의 이원적 공간이 설정이 되죠. 근데 꿈에 이선희가 딱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천상계에서 있었던 일을 어떤 사람이 수를 놓아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쫙 그 수놓은 그림을 발견했어요. 꿈에 본 것을, 꿈에 본 그 광경을 누가 수를 놓아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선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수를 놓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이렇게 또렷이 그리는가. 자기가 꿈속에서 경험했던 자기 전생의 천상의 일을 그림으로 딱 그렸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숙향이죠. 숙향이도 천상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마고 할미 집에 떠돌아 다니다가 몸을 의탁한 상태잖아요. 범상치 않은 사람이 틀림없다. 내 기어이 찾아보리라. 그래서 조장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이 그림 때문에 이선희가 숙향이를 찾아가게 만드니까 만남의 계기가 되고 천상계의 일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봐야죠. 요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림이라는 소재. 이 그림을 낙양 동천 이화정에서 술파는 할머니에게 샀다고 했으니 우선 거기에 가서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화정이라는 이 공간 낯익지 않아요? 유시 3대록에서, 예, 맞아요. 유시 3대록에서 유세영의 짝 장씨가 그 이화정에서 공주한테 자기가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막 눈물 찍찍 흘리면서 유세영한테 장씨가 그 고백을 했고,
거기에 넘어가서 유세영이가 이화정에서 장씨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바로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숙향전은 이화정기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던 굉장히 대중적 소설이거든. 바로 이화정이 또 나오죠. 이 공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온다. 그죠? 가자. 그래서 이선희가 이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을 찾으러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면 분명히 천상계 나하고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할미한테 샀다고 했으니 그 할미를 찾아가자. 간 거예요. 이화정으로 간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소재, 이성과 천상계 인연을 압축하고 있는 그림이고 이화정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되거든. 이 그림이라는 이 소재. 중요하죠. 이때 숙향은 이화정 누각에서 술을 놓고 있다가 파랑새가 날아가물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랑을 쪽쫙 보니까는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소년. 이게 이선이죠. 위양묘사. 색채. 이런 거 나오죠. 흰 노새를 타. 이화정을 향해서 오니까 가만히 딱 보니까는 숙향이가 요지에서 그 천상계에서 반도 그 복숭아를 받던 성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선희는 천상계의 성관이었고 숙향이 자신은 천상계에서 그 반도를 이 성관한테 줬던 그 죄로다가 유배된 거죠. 지상계로 유배된 거죠. 둘이 사귀다가.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거 함부로 주는 거 아닙니다. 반갑고도 놀라운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숙향이가 이제 엿보는 자죠. 꿈속에 봤던 그 성관이네. 그 소년이 딱 일어나묻기를 주인 계시오. 그러니까 할미가 이제 웃으면서, 할미는 다 알고 있죠. 천상계 일을. 올 것이 왔구나. 술이 익었으니 같이 들자. 그러니까 반겼잖아.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볼 수 없는 온갖 음식을 쫙 내오니까 이제 물어보려고 이선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술이 취하자 할미가 이제 이선희에게 낭구는 상서댁의 기공자다. 이런 촌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니 맛이라도 봐라. 할미는 다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뗀 거야. 이생이 좋다 먹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 그 중략 이하에는 계속해서 할미하고 이생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 평가원 고소설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죠? 실제 고소설에서는 앞에 부분이 압축적으로 어떤 장면이 나오고 중략 이후에는 다른 장면이 설정이 되는데 EBS 지문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동일한 장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대목을 약간 생략하고 동일한 장면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떨어지는 거죠. 입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지문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이 EBS 지문의 바로 위나 바로 밑에 대목을 탐색해서 들어가면 춘향전의 출제의 비밀이 나옵니다. 분명하죠. 어쨌든 EBS 자 계속 보자. 이생이 할미가 보통 사람인 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자기 전생의 일을 뭐 이렇게 쫙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생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옳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요지에 간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미가 이야기했겠죠. 꿈에서 거기에 갔다 온 것은 왜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웃으면서 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개수나무 꽃은 어떻게 있고 월궁 수화는 만났습니까? 천상에서 너하고 같이 놀았던 그 선녀는 만났냐? 물어보니까는 이선희가 꿈은 허황된 것인지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꿈은 꿨지만 아직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죠. 이선희는. 그러니까 할미가 그때 일을 허황되다고 하시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도 꿈이었냐. 그러니까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한 거죠. 네가 천상계 일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조장이라는 사람한테 천상계 일을 수놓은 숙향이가 그 수를 놓은 그 그림을 산 것도 그것도 꿈이냐? 사실은 사실이야. 이렇게 딱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할미의 역할이 출제 예상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고지고대로 나오진 않겠지 설마. 그렇지만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할미의 역할은 뭐냐면 보조자긴 한데 숙향을 구출했던 구출자이고 이선에게 천상계 인연을 깨우쳐주는
바로 깨우쳐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할미가 보통 할미가 아니잖아요. 예? 그랜드마더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이 또 놀라서 두 번 절하고 묻기를 인상간세성이 불미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몰라보고 할미죠. 잘못을 범했으니 사과. 소화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화를 찾고자, 이게 이제 숙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찾고자 한 여자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찾아온 목적을 밝히는 거죠. 인제서야 이선희가 할미가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 천상계 일 몰라? 그러니까 뜨끔이 해가지고 사실 저 선녀 소화를 찾으러 왔다. 저를 속이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발. 이제 실토한 거죠. 그러니까 할미가 이제 이 말을 찡그리면서 이제 지금 가르쳐 줬다가는 숙향이가 된통 당할 것 같거든. 왜냐면은 이선의 아빠가 상선데 서울에 있지만 지금 섣불리 이게 노출이 되면 숙향이가 가난한 집 근본도 모르는 여자하고 사귄다고 분명히 숙향이가 핍박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찡그리며 수아가 있는 곳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군께서는 수아를 찾아서 무엇 하려고 하냐. 알면서도 짐짓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으로서는 뭐 당연히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다. 이렇게 굉장히 애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딱 잘라서 할미가 말하죠. 찾지 마. 꺼져. 그리고 A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이제 할미의 걱정이 나오죠. 낭구는 상서댁 기공자로 가문과 부귀가 천하의 으뜸인데 너는 귀중한 혈통의 아들이다. 부마가 안 되면 왕의 사위죠. 반드시 높은 벼슬, 공우의 아름다운 사위가 되는데 어찌 소와 같은 숙향과 같은 것을 배필로 짝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는 너의 마음은 좋지만 숙향한테는 불편하고 고난이 예고가 된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생으로서는 모를 일이죠. 다시 묻기를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 소아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할미가 웃으면서 쫙 이야기를 하죠. 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소아가 천상에서 죄짓고 내려와서 상민의 자식이 된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돌아다녔다. 이게 압축적으로 요약을 한 거죠. 이 대사 속에서. 그동안 네가 찾는 숙향이가 어떤 인물이냐, 어떤 고난을 당했냐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도적의 칼 맞아 팔을 잃었고, 요거는 이제 과장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장애인이 되지는 않았거든. 물에 빠졌다가 구제됐지만 두 눈이 청맹관이가 됐고 맹인이 됐다. 이건 과장된 겁니다. 왜냐면은 이선희를 포기하게 하려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서 다리를 절었다. 완전 장애인이 됐다. 그리고 후토 부인이 덧내서 두기마저 먹었다. 완전히 귀머거리가 됐다. 나무께서는 그런 병자를 어찌 짝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의 말이 헛되게 들린다. 그러니까 이성이 묻기를 무슨 죄를 짓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미가 전생에 월궁 선녀였고 옥황산제를 모셨다가 태을 성군에게 금단 2개를 훔쳐다 준 죄로 귀양을 왔다. 그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남한테 들은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태을 성군이 바로 이선이거든. 그러니까 천상계 일을 말을 해준 거죠. 이제서야. 죄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생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탄식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연이 정해졌으니까 빈부를 가리며 뭐 장애인이 됐다는데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이제 요런 점에서 이선희가 상당히 애정에 적극적인 그 아버지의 명령보다도 애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애정 중심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신념이 강하고 개인적인 욕구를 강조하는 남성 주인공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 시문을 잘 봐야 돼요. 좀 이따 그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할미가 낭군이 지성으로 차인다고 해도 너의 아빠인 상사가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아빠가 문제다. 찾지 마라. 꺼져라. 이런 것은 할미의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할미가 이선희를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지금 숙향이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소개를 안 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숙향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게 중요하죠. 이때 이생이 맹세하되 절대로 저는 수화가 아니면 장가를 안 간다. 은혜를 베풀어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갚겠다. 보은을 하겠다. 이런 그 미끼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할미가 나도 모른다. 김전이라는 사람 집에 한번 가봐라. 숙향이다. 그 사람 이름이. 여기까지는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속인 거죠. 숙향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독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할미의 그 숙향이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을 알고 굉장히 그 서사적인 흥미로운 대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할미의 역할. 할미의 역할이 뭐냐? 이선의 마음을 진짠지 확인도 해보고, 네가 애정에 뭐 상당히 강인한 뜻이 있네. 이것도 확인해보고, 앞으로 닥칠 숙향의 고난에 대비해서 만남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마운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요 대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뚝 까놓고 이야기해서 요 대목이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숙향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의 앞에 숙향이가 방황하던 부분은 수능에 한번 나왔고, 제 생각에는 요 부분에 바로 뒤에 숙향하고 만나서 거기서 이제 고모가 주선을 해주고 숙향하고 만나게 돼요. 고대모. 그리고 그것이 서울에 있는 상서의 귀에 들어가서 낙양태수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아들이 어떤 창리하고 사귄다는데 쳐라. 그런 대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고. 자, 적절한 것은 뭐냐. 다시 조장을 찾아갔다.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 수놓은 사람을 찾기 위해 숙향이 있는 할미 집으로 간 거죠. 이거 틀린 거고. 숙향은 미리 만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고 꼭 꿈에 봤던 성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 이건 거짓말이고. 할미가 상제를 만나고 왔다. 요지에 가서 꿈에 이선희가 말했잖아요. 그걸 의심한 건 아니에요. 할미도 알고 있어. 틀렸고. 이선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할미가 이미 훤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자 찾아온 목적, 숙향을 찾으러 왔다. 이게 답이죠. 할미는 숙향이 머무르는 곳을 몰라서 알고 있죠. X. 자,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A에 대한 설명은 A에 대한 설명은 이 대목이야. 이 대목. 할미가 그동안 숙향이 당했던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해준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역정은 과정, 살아온 과정을 요약적으로 할미가 이야기해줬고, 이선의 의지를 가늠해 보고자 숙향의 장애인적인 모습을 과장되게 열거를 했고, 할미는 이선의 아빠 상서가 보일 태도에 대한 예측, 아마 상서가 노발대발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만나면 안 된다. 그걸 근거로 삼았고, 이선은 소아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소아의 결백을 변호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숙향하고 만나야겠다. 이거를 강조한 거지. 뭐 숙향은 죄 없다.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틀려서 답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선은 들어줄 경우에 은혜를 갚겠다 했으니까 보험을 약속했다. 맞잖아.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보기 문제니까 가부장제를 토대로 해서 남녀 차별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나 유독히 죄의 근원을 숙향에다가 두고서 고생은 숙향이 훨씬 많이 하잖아요. 지상에 와서도 훨씬 낮은, 물론 김전의 딸로 태어났지만 전쟁터에 전란으로 이제 떠돌게 되면서 아주 낮은 신분으로 전락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 열세, 남성 우위의 구도에서 서사가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숙향은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고통을 받는 고난과 시련의 여성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층들은 숙향의 그 무한한 고난과 시련에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내면서 아마 공감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영웅적인 활약을 하지는 않거든, 숙향이가.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고난을 받는 인물이다. 이에 비해서 남자 주인공 이선의 겪는 고난은 별로 그런 고난이 없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못 만나고, 자기 여친을 막, 자기 아빠가 막 구타하고, 그러니까 괴로워하긴 하는데, 이선희가 겪는 고난 같은 것은 굉장히 숙향에 비하면은 유의적인 여행이나 모험 쪽에 가깝다. 그리고 애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남녀 차별적인 고난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가부장제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이런 설명이란 말이에요. 적절치 않은 거. 1번. 숙향과 이선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죄의 근원을 특히나 숙향한테서 찾고 있다. 여성 차별 맞습니다. 그리고 상사덕의 귀공자로 그려졌고요. 숙향은 좀 빈천하게. 이건 여성 열세, 남성 우위 구도. 이거 맞고. 네. 그리고 숙향은 할 일을 감당하면서 이선을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이선은 직접 찾아러 다니는 능동적인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숙향은 물에 빠지고 환란, 심한 고난. 맞습니다. 이선은 그냥 만나지 못한 뒤에 떠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수준. 고난의 정도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 괜찮죠? 5번은 비현실적인 서사임에도 가부장제 인식에 충실해서 숙향과의 혼인을 고집하는 이선의 모습이다. 자, 요건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부장제 하에 소설이긴 맞잖아요. 맞긴 맞는데, 아버지의 그 명령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숙향이 아니면 안 된다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숙향과의 혼인을 고집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가부장제 인식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가부장제 인식이 투영이 됐는데 남녀 성차별적인 고난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가부장제 하에 인식이 투영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선이 자신이 적극적인 말하자면 애정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가부장제의 틀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은 아마 숙향과 이선을 둘러싼 그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 지문 바깥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지문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두는 게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때 우리가 공부를 제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6월에 나온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6급형에 나온 소설 지문이 있거든. 그런 거 조심하세요. 아직 기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대로는 나오지 않죠. 이 대목은 상서가 이제 자기 아들이 숙향하고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낙양 태수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죽여라. 이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숙향이가 감옥에 갇혀서 엄청 당하고 있는 대목. 그리고 김전 태수는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숙향이를 구타하려다가 옥에 가두고 장씨도 혹시 내 딸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요 대목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은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면 내가 그 자료로만 대신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것만 보자고. 이선이 숙향이가 옥에 갇혀서 편지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선하고 만난 거죠. 숙향과 이선이가 아까 이제 마고 할미집에서는 못 만났다가 그 이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숙향이가 죄도 없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이선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이선의 태도가 뭐냐면은 이랑이 이생이거든. 그 숙향이 편지글에 크게 놀라서 그 글을 자기 고모한테 드리고 자기도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선의 태도는 뭐냐?
진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죽어버리고자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남친의 어떤 실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 이 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랬을 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숙향은 지순한 사랑의 소유자 당연하고 고모는 침착하게 대처를 해주고 있어요. 야야 너무 나대지 마라. 내가 가서 상사를 만나보겠다. 했고 그게 맞고 낙양태수는 위계질서 위에서 상사의 명령이 나오니까 자기는 지방 관리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죠.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옥에 가뒀잖아요. 상사는 가문과 신분을 중히 여겨서 자기 아들이 어떤 낮은 신분의 근본도 모르는 숙향하고 사귀니까 쳐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야.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성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정에 적극적인 인물이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실천적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함께 죽어버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침착하게 중략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지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인물에 대한 그 행동을 잘 살펴서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희망의 날이면서도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의 그 평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담대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올 것은 오죠. 그리고 맞이할 것은 기꺼이 맞이하게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좋다. 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떨어져서 보고 마음을 잘 관리를 하고 내가 아니면은 이 마음이라는 건물은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CEO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물의 경영자라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계속 고소설 이어나갈 테니까 기대하시고 빠짐없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시겠죠?